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가 오늘 수출하는 제 친구한테 놀러 왔다가요, 코란도를 보게 됐어요. 이 뉴코란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히 뉴코란도는 코란도, 새로운 코란도라는 뜻인데, 코란도는 코리아 캔 듀, 쌍용자 자동차에서 기존의 랭글러 초기 모델을 아주 오래전에 가져와서 이 차량으로 코란도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코란도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 속에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아주 무식하게 생긴 놈이죠. 구형 모델이 아닌 이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차량이 바로 이 뉴 코란도 모델입니다. 이 뉴 코란도는 실제로 96년도에 생산을 했고요, 2005년도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뉴 코란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완전 짱이었어요. 딱 지나가면 야, 저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진짜 휘끔휘끔 볼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량이에요.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묻혀져서 이미 없어져 버린 차긴 하지만, 실제로 저 헤이맨도 2000년 초반에 뉴코란도 신형을 사서 오프로드로 개조를 해서 타고 다녔던 그런 차량이에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뉴코란도가 아닙니다. 그 같은 뉴코란도를 모으는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 차가 지나가면 진짜 선망의 대상이었죠. 왜 그게 가능했냐? 이 차량은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얘는 소프트탑입니다. 이게 5인승 소프트탑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인기가 계속 있었고, 최근까지도,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을 물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이젠 배기가스 5등급이나 여러 가지 규약이나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차 역시도 운행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뉴코란도 오픈카를 오프로드 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언덕에서 굴려가지고 거의 폐차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차 언덕에서 굴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차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로 수출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602 밴도 수출이 나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602 밴은 이제 안 가져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 SR 모델 뒤에 이렇게 소프트탑이 장착된 차량에 안에서 아직도 100에서 150 정도는 수출업체가 사가요. 이게 조기 폐차를 하든 조기 폐차를 하지 않든 똑같은 금액에 사가고요. 일단은 수동 차량만 사갑니다. 오토 차량은 많이 사가진 않고요. 아주 조금 사가는데 오토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폐차장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만약에 뉴코란도 수동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수출업체로 보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출도 다 가져가냐? 아니,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고 몇몇 선택받은 업체들만이 뉴코란도 수동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뉴코란도 차량은 딱 봤을 때도 철판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제가 이 뉴코란도를 많이 몰아봤잖아요. 얘가 짧아요.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짧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급 핸들 조작을 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얘가 좀 튼튼해요. 또 안에서 기어 나와요. 이런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앞에 본네트랑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워낙 또 튼튼해서 이게 웬만하면 안 부서져요. 이게 전봇대가 있으면 보통 전봇대를 얘가 박으면 차주가 죽든가 차가 반으로 쪼개지든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얘는 전봇대를 부러뜨려요. 그리고서도 차주가 안에서 걸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녀석이 바로 이 뉴코란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랑도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저랑 많은 경험을 공유했던 그런 친구예요.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와이프 역시도 제가 뉴코란도를 타고 다니면서 만났던 차량이 바로 이 차입니다. 이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싹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왜 이 차를 마다가스카르에서 좋아하냐? 이 차에는 엔진이 벤츠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쌍용이 초기에 벤츠 엔진을 가져와서 좀 이래저래 만져가지고 썼잖아요. 그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벤츠 차량을 운행을 많이 했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이 차량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안에 벤츠 엔진이 들어있으니까 고치기가 편해요. 미션이든 엔진이든 이런 부분이 웬만한 건 다 호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602 모델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안 가져가고요. SR 모델 뒤에 소프트탑 돼 있는 거는 지금도 많이 선호한답니다. 뉴코란도는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차량으로서 보통 요즘에 수출이 가져가는 차량은 일단 200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오토매틱은 지금 조금 애매하고, 보시는 것처럼 SR 모델 소프트탑만을 가져갑니다. 수동 모델이어야 하고요. 외관 상태는 굳이 크게 적당히 깨끗하면 괜찮고, 사고나 이런 거 안 봐요. 이 정도 금액에서 사고 보면 이제 저희 같은 많이 혼나고요. 적당히 깨끗하고 주행거리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물론 이렇게 좀 멋있고 이쁘다라고 하면 현지의 바이어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멋이 나와요. 이런 거 타려면 일단 여기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넌닝구 있죠, 넌닝구를 하나 딱 입고 헬스를 좀 해서 몸을 만든 다음에 오픈을 해서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야 이제 여자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주가 정말 자기의 사랑을 많이 듬뿍 담아준 친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휠이 20인치 휠이에요. 20인치 휠이고 타이어가 이제 생전 못 보던 타이어인데 왠지 중국산 타이어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프로드 돼 있으면 더 좋아해요. 바이어들이 쓰러집니다. 야, 한국 차 죽이는구나. 오프로드도 되고, 이 리모컨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느트려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고요? 수출이잖아요. 수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열어서 들어가 보면, 야, 문짝 두꺼운 거 봐라. 이거, 야, 역시 차가 끝내줍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시트나 이런 부분도 가죽 시트로 돼 있어요. 이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급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 시트 상태가, 야, 지금도 가죽 시트 상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차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팔려나가는 게 다행이지, 만약에 폐차장에서 그냥 눌려진다라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굉장히 잘 탄 차량입니다. 앞에 대시보드나 이런 데를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나오는 SUV 찝차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실제로 오토매틱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은 완전 매니아였던 거죠. 이 수동 모델을 골라서 멋스럽게 타고 다녔던 친구고요. 이 쌍용차가 좀 특이한 게 저 브레이크가 정말 안 좋아요. 브레이크가 정말 밀리기도 많이 밀리고 차체도 워낙 무겁고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엔진도 응답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악셀을 밟고 한참 있어야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는 밟고 나서 한참 있어야 쓰고, 뭐 이럴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차였어요. 차 급에 비해서. 하지만 엄청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요 클립을 열면 천장이 완전하게 개방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열면 완전히 개방이 돼서 멋지게 음악을 크게 틀고 다녀도 될 정도고요. 뒤에 실내에서 보면 저기 바가 보이죠? 저 바는 굉장히 단단해요. 이 뒤에 요 천막 부분을 걷어내고 요 바인 상태로 다니면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야, 이게 내가 뭔가 좀 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애매한 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잽싸게 이걸 씌워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죠. 가죽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5등급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계속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사륜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사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륜 하이 같은 경우는 보통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륜 로우는 뭐 80km 이상 달릴 수도 없고 엔진이 그 전에 터지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보통 1륜으로 많이 다니고요. 야, 이 차는 정말 상태가 좋네요. 핸들 상태도 이 정도면은 세월의 흐름에 비해서 핸들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봤죠.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요거 거의 안 하는데, 요거 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가슴을 압박해서 결국은 가슴뼈가 부러져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얘가 에어백이 있나요? 여기 원래 에어백 표시가 돼 있는데 혼 표시밖에 안 돼 있네. 이때 당시만 해도 에어백을 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에어백이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쌍용은 코란도 말고도 여러가지 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코란도 패밀리 모델도 만들고요, 갖가지 모델을 만들었으나 그때 당시에 솔직히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로드를 할 때만 해도 이 코란도는 저희가 그 밑에서 직접 디쇼바를 빼고 바디업이나 인치업을 직접 했을 정도로 정이 되게 많이 든 친구예요. 진짜 뜯었다가 붙였다를 제가 보기에는 100번 이상 한 차량이 이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만에 제가 이제 놀러 왔다가 뉴코란도를 보게 됐는데,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코란도 오픈카 수동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시면 절대 폐차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또 그 폐차한 데 가가지고 차를 또 사와야 되거든요. 이건 100% 무조건 수출 보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뉴코란도 쌍용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뭐 G4 렉스턴이니 이상한 G폰이 무슨 오징어니 뭐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좀 정통 SUV 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일본의 도요타의 뭐 프라도인가요? 일본의 도요타의 그 프라도나 아니면 랜드크루저 같은 거, 이제 대한민국에는 4륜 차량이 없어요. 그 도시명으로밖에 안 만들어. 솔직히 외국에서는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누군가는. 쌍용은 쌍용답게 약간 정통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어갔으면 해요. 물론 인도에 이제 넘어가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란도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쌍용이고, 이 코란도 초기 모델 역시 랭글러의 1세대 모델을 가져다가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쌍용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진짜 오리지널 코란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요번에 나온 그냥 SUV 도시명 이런 거 말고 걔는 코란도 아니야. 코란도 코리아 캔 듀인데, 이제 이거 말고 코리아 캔 뭐 랜드크루저, 뭐 프라도, 뭐 포추나 아니면 포르노인가 뭐 이런 거. 포르노 좀 이상한데, 포르노 아니에요? 걔 러너인가 하여튼간 뭐 그런 거 있어. 예, 그 픽업 트럭 있거든요. 걔도 되게 유명해요. 이제 그런 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헤이메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